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운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재물운이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은 1년 중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6월 20일, 이날은 정말 특별한 날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를 방해하는 나쁜 기운이 싹 사라지는 이른바 손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사를 가실 때도, 혼례를 치르실 때도, 가게 문을 새로 여실 때도 꼭 손 없는 날을 골라서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날만큼은 우리 일을 해방 놓고 막아서는 기운이 어디에도 없어서 새로 시작하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린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재물운을 지키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 흐름을 시원하게 뚫고 새로운 돈복을 집안으로 드리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년에 몇 번 없는 귀한 날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들어올 돈복이 바로 문 앞까지 와 있는데 그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셈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6월 20일 이날 꼭 새로 드리시면 좋은 것들, 그리고 반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꼭 챙겨 드시면 좋은 음식, 또 꼭 해야 하는 행동과 집안에서 살펴봐야 할 공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릴 텐데요. 작은 행동 하나가 올 한 해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왜 하필 6월 20일 이날이 그렇게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손 없는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손이라는 건 날짜에 따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방향을 옮겨 다니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회방 놓고 막아서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있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거나 큰 일을 벌이면 일이 자꾸 꼬이고 막힌다고 보셨던 것이죠. 신기하게도 오는 20일에는 이 손이 어느 방향에도 없이 하늘로 잠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우리를 막아서는 기운이 없는 날인 셈이지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이 날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는데요. 이사도 이런 날 가시고, 혼례도 이런 날 치르시고, 가게의 문도 이런 날 여셨지요. 막아서는 기운이 없으니 들어오는 좋은 기운도 막힘없이 술술 들어온다고 믿으셨던 것이지요. 재물도 똑같습니다. 방해하는 기운이 사라진 이날만큼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는 돈복이 문턱에 걸리지 않고 곧장 들어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6월 중순 이맘때가 또 특별한데요. 한 해의 딱 절반이 지나가는 시기이지요. 1월부터 흘러온 상반기 금전 흐름을 한 번 매듭짓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돈복의 길을 새로 여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이 부자로 가는 길에서 얼마나 중요한 날일까요? 그리고 마침 이날이 또 하나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0일 이날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요.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지요? 옛 어르신들이 이사도 하고 집도 손보고 살림도 정리하던 날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날 마음먹고 이것저것 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바로 이때 무심코 버리신 그 물건 하나 때문에 1년 돈복이 통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재물운을 위해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오래된 열쇠입니다. 요즘은 도어록 쓰는 집이 많다 보니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옛날 열쇠들 안 쓴다고 한꺼번에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게 옛 어르신들이 가장 안타까워 하시던 행동입니다. 열쇠라는 건 우리 집 문을 여닫던 물건, 그러니까 재물이 드나드는 길을 지켜온 물건이거든요. 특히 손 없는 날은 그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라 열쇠를 함부로 버리시면 들어오려던 돈복의 길까지 같이 닫혀버린다는 것이지요. 안 쓰는 열쇠라도 작은 상자에 곱게 모아 서랍 한켠에 두시면 우리 집 재물문을 지켜주는 든든한 물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날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오래된 가방입니다. 새 가방 하나 장만하시고 나면 낡은 가방은 미련 없이 휙 버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가방이라는 게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돈도 놓고 다니고 중요한 것들을 담아 들고 다니던 또 하나의 재물 그릇이거든요. 그동안 내 돈복을 짊어지고 다닌 물건인 셈이지요. 그걸 한순간에 버리신다는 건 그 안에 쌓인 재물 기운을 통째로 내보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안 쓰시는 가방이라도 깨끗이 닦아서 보관해 두시거나 그 안에 작은 물건이라도 담아 옷장 속에 두시면 그 기운이 집안에 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버리는 재물운이 사라지는 것 중 하나는 묵은 씨앗이나 곡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부엌 한켠에 오래된 콩이나 팥, 묵은 쌀 한 줌 굴러다니는 집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환절기 정리한다고 이런 것들 한꺼번에 버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곡식 하나, 씨앗 하나가 다 재물의 씨앗이지요. 땅에 심으면 다시 자라나는 게 씨앗이듯 작은 곡식 한 줌이 우리 집 재물이 다시 불어나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손 없는 이날만큼은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깨끗한 그릇이나 작은 항아리에 담아 부엌 한켠에 두세요. 이날 또 버리면 안 되는 것은 한 번도 안 쓴 새 물건입니다. 선물 받아두고 아까워서 못 쓴 그릇, 새 수건, 포장도 안 뜯은 물건들 다들 하나쯤 쌓아두고 계시지요. 그러다 자리 차지한다고 손 없는 날 정리하면서 버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 번도 안 쓴 새 물건은 그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물건이지요. 그 복을 한 번도 못 꺼내보고 버리신다는 건 들어올 돈복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내보내시는 셈입니다. 안 쓰던 새 물건은 이날 오히려 포장을 뜯어 쓰기 시작하세요. 묵혀있던 그 복이 그제야 풀려 나오지요. 자, 지금까지는 이날 새로 들이시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재물운을 위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냥 무심코 하고 계신 행동들이라 좀 충격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금전운을 위해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이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바로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면 안 되는 행동인가 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데요. 손 없는 날은 1년에 몇 번 없는 막아서는 기운이 사라진 귀한 날이지요. 그런데 모처럼 이런 좋은 날에 할까 말까 망설이기만 하다가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시면 활짝 열렸던 재물의 문을 내 손으로 도로 닫아버리는 셈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이날만큼은 미루지 마시고 하나라도 시작하고 결정하셔야 그 돈복이 들어올 길을 잡습니다. 특히 나를 위한 선물이나 나를 위한 소비를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또 하나는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손 없는 날은 그 어떤 날보다 기운이 맑고 깨끗하게 열려있는 날인데요. 이렇게 맑게 열린 날에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맑던 재물 기운이 순식간에 탁해져 버리거든요. 들어오려던 돈복도 시끄러운 집은
슬그머니 피해간다는 옛말이 있지요. 이날만큼은 가족끼리 좋은 말,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나누시면서 집안 기운을 곱게 지켜주세요. 또 이날 조심하셔야 할 행동은 집을 손보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어설프게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손 없는 날은 집 수리하기 좋은 날이라 이날 여기저기 손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좋습니다. 다만 한 번 시작하셨으면 이날 안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셔야 합니다. 못을 박다 말고 페인트를 칠하다 말고 어중간하게 놔두시면 그 끊긴 자리로 우리 집 금전 흐름도 같이 끊겨버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큰 공사는 아예 시작을 마시고 시작하셨다면 작은 것이라도 끝을 보셔야 돈복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오는 20일 이날 꼭 챙겨 드시면 금전운에 좋은 음식들도 따로 있는데요. 음식 하나만 잘 챙겨 드셔도 그날의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이날 가장 먼저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양파와 햇마늘입니다. 6월이면 한창 새로 나오는 것들이지요. 이 두 가지는 껍질을 까보면 속이 켜켜이 꽉 차 있는 둥근 음식인데요. 이렇게 속이 빈틈없이 단단하게 들어찬 음식을 드시면 그 사람의 재물도 차곡차곡 빈틈없이 들어찬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게다가 마늘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음식이라 손 없는 이날 드시면 잡스러운 기운은 막고 돈복은 채워주는 셈이지요. 양파 볶음 한 접시, 마늘 듬뿍 넣은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것은 이맘때 처음 나오는 오이나 애호박 같은 여름 채소입니다. 6월에 막 처음 맺힌 채소들이지요. 새로 맺혀 올라온 싱싱한 기운이 손 없는 날 새로 들어오는 돈복과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묵은 것보다 이렇게 갓 나온 새 것을 드셔야 새 재물운이 몸에 들어찬다는 것이지요. 오이 무침 한 접시, 애호박 넣고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이날 상차림으로 더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챙기시면 좋은 게 바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나 붉은 기운이 도는 음식인데요. 팥죽이나 팥이 든 떡, 아니면은 붉은 고추 들어간 음식도 좋습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색이지요. 마침 손 없는 날과도 결이 딱 맞는데요. 손 없는 이날 붉은 기운 도는 음식을 드시면 들어오려던 잡기는 막고 그 자리에 돈복이 들어찬다는 것입니다. 화려할 필요 없이 붉은 기운이 도는 음식 한 가지만 상에 올리셔도 충분하지요. 맑은 콩국이나 시원한 국물 음식도 꼭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날도 더워지는 6월에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참 좋지요. 옛 어르신들 말씀이 국물이 맑아야 그 집 금전 흐름도 맑게 흐른다고 하셨거든요. 탁하고 진한 국물보다 손 없는 이날만큼은 맑고 시원한 국물 한 그릇이 1년 돈복을 막힘없이 맑게 흘러가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1년 돈복을 단단하게 키워주는 것들인데요. 손 없는 이날은 막아서는 기운이 없는 날이라 무언가를 새로 드리고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지요. 이제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오는 20일, 이날은 현관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해주는 일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데요. 손 없는 날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운이 없는, 그러니까 드리는 날이지요. 그 드리는 날에 우리 집 입구를 활짝 열어둔다는 게 바로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시원하게 트는 행동입니다. 아침에 현관문과 창문을 한번 활짝 열어서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새 기운을 들이세요. 그 열린 문으로 새 돈복이
막힘없이 들어옵니다. 금전운을 위해 새 그릇이나 수저 한 벌을 드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릇이라는 건 복을 담는 물건이지요. 부잣집에서는 손 없는 날 같은 좋은 날에 그릇을 새로 들이셨다고 합니다. 새 그릇 한 벌, 새 수저 한 벌을 이날 곱게 들이셔서 깨끗이 씻어 두시면 그릇에 앞으로 들어올 재물복이 차곡차곡 담기게 되는 것이지요. 거창한 세트일 필요 없습니다. 밥그릇 하나, 수저 한 벌이라도 새로 드리는 그 마음이 돈복을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빨간 실이나 복주머니, 금색 소품을 하나 드리는 것도 재물운에 좋은데요. 손 없는 날과 붉은색이 결이 맞는다고 말씀드렸지요. 빨간 실 한 타래를 서랍에 넣어 두시거나 빨간색이나 금색 복주머니를 하나 마련하셔서 새 돈 한 장과 동전 몇 개를 넣어 거실 한켠에 두세요. 빨간색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금색은 예로부터 재물을 끌어모으는 색이거든요. 이 작은 복주머니가 우리 집에 든든한 보물창고 역할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조용히 우리 집 돈복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신세진 분들께 6월 내로는 상반기 감사 인사를 한번 돌려보세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한데요. 옛날 부자 어르신들 말씀이 좋은 인연이 곧 재물의 길이라고 하셨지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많은 집에 돈복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기운이 없는 이 맑은 날, 고마운 분들께 마음 한번 전하시면 그 인연이 돌고 돌아 우리 집 재물길을 활짝 열어주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집안도 한번 같이 둘러봐 주세요. 6월 20일 손 없는 이날 꼭 살펴봐야 할 공간이 3곳 있는데요. 이 3곳만 손 보셔도 앞으로의 재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현관 신발장입니다. 손 없는 날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날이지요. 그러니 드나드는 길목인 현관, 그 중에서도 신발장 안을 꼭 살피셔야 하는데요. 신발장문 한번 열어보세요. 오래 안 신는 신발, 굽이 다른 신발이 가득 쌓여 있지요. 신발은 우리가 길을 걸어 재물을 벌어오는 발에 신는 물건인데 그 신발장이 묵은 신발로 꽉 막혀 있으면 들어오던 돈복도 현관에서 막혀버립니다. 안 신는 신발은 정리하시고 신는 신발은 가지런히 놓아 신발장에 숨통을 틔워주세요. 그래야 새 재물운이 드나들 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침대나 이불 밑입니다. 앞서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시는 것도 침실의 공간은 재물의 뿌리가 쉬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침대 아래가 보통 어떤가요? 안 보인다고 먼지에 묵은 짐까지 잔뜩 쌓여 있는 집이 정말 많으십니다. 재물의 뿌리가 쉬어야 할 자리가 묵은 기운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위에서 쉬는 우리 돈복도 편히 쉬지를 못하지요. 이날 침대 밑과 이불 주변을 한번 깨끗이 비우고 닦아주시면 지쳐있던 재물운이 기운을 되찾습니다. 이 공간도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가스레인지, 그러니까 불을 쓰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불은 재물을 활활 일으키는 기운이라고 보셨는데요. 그래서 불을 쓰는 자리가 기름때에 찌들고 지저분하면 일어나야 할 재물운도 같이 떨어진다는 옛말이 있지요. 손 없는 이날 가스레인지를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묵은 기름때를 싹 걷어내시면 꺼져 있던 우리 집 금전운이 다시 활활 일어나면서 돈복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는 6월 20일 이날은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 흐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 새 돈복을 드리는 정말 중요한 날이지요. 우리 일을 막아서는 기운이 사라진 1년에 몇 번 없는
귀한 날인 만큼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세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것들 잘 챙기시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피하시고, 좋은 음식 챙겨 드시면서 집안 곳곳까지 살펴주시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고 돈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영상 아래에 오는 6월 20일을 앞두고 챙기시면 좋은 새 수건이나 복주머니, 작은 화분 같은 것들 안내해 두었으니 꼭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복까지 전부 챙겨가세요. 그리고 본인의 사주에서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가족 전체의 돈복을 함께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사주풀이 안내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혼자 받는 복보다 함께 나누는 복이 몇 배로 커진다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저희 멤버십에 함께 해주시면 타인을 돕고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댓글창에 6월 20일 막힘없이 돈복 활짝 열어갑니다. 이 한 줄 꼭 남겨주세요. 글로 쓰고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 기운이 진짜 현실이 된다고 하지요.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올해 풍요로운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함께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 되려면 소주 한 병을 집안 이곳에 두세요. 돈복이 쏟아지는 부잣집 풍수 비법. 단 한 병의 소주를 집안 이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터지고 대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좋은 기회는 번번이 나를 비껴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집안에 흐르는 재물의 기운이 어딘가에 꽉 막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뚫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문 앞까지 와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이 남몰래 실천해왔고 현대의 부자들이 그 원리를 응용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소주 한 병을 이용해 막힌 돈의 길을 강력하게 뚫고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겨 재물복이 쏟아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소주가 강력한 재물운의 도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소주 한 병을 집안 어디에 두어야 내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에는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에게로 직접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라고 써주세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재물운이 오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이 정체를 깨는 것이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집에만 들어오면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각자 방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약 성사를 위해 애쓰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잦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집안의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썩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기운의 정체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기운이 고이면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운의 흐름까지 막아버립니다. 특히 돈의 기운, 즉 재물운은 유동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정체된 공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힌 집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술술 새어나가고, 아무리 아껴 써도 통장은 늘 비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아내 역시 부지런히 가게를 꾸려 나갔지만 몇 년째 빚이 줄지 않고 오히려 자꾸 예상치 못한 지출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겁고 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가 잘 들지 않는 복도, 끝에 작은 창고는 수년간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문조차 열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집안 전체의 기운을 맡고 있는 혈맥이었습니다. 이처럼 집안의 한 구석에 죽은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나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집 전체의 재물 흐름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공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운의 정체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막힌 혈을 강력하게 뚫어주고 신선한 기운이 다시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소주 한 병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가장 강력하고 손쉬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곡물의 생명력이 응축되고 발효를 통해 변화와 확산의 힘을 품은 강력한 풍수 도구입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소주일까요? 그 비밀은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소주는 쌀이나 보리, 고구마 같은 땅의 정수를 듬뿍 담은 곡물에서 시작됩니다. 이 곡물들이 누룩을 만나 발효되는 과정은 원래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는 강력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발효액을 끓여 증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기운만이 응축되어 한 방울의 술로 태어납니다. 풍수에서 이 발효와 증류의 과정은 정체된 것을 깨고 가치를 증폭시켜 널리 퍼뜨리는 재물운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만히 있던 곡물이 발효를 통해 수백 배의 가치를 지닌 술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재능과 기회가 발효되어 큰 재물로 변화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주는 고요히 흐르며 공간을 안정시키는 물의 기운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주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확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뚜껑을 여는 순간 그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져나가듯 소주가 품은 기운은 주변의 에너지를 깨우고 사람과 기회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힘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고사를 지낼 때나 큰 계약을 앞두고 반드시 술을 올리고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술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기운을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고 흩어져 있는 재물운을 한데 모아 좋은 기회가 사방에서 나에게로 오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물이 아닌 소주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집안의 서쪽 혹은 잘 쓰지 않는 공간의 입구에 소주를 두면 각각 결실을 증폭시키고 막힌 기운을 뚫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주의 확산하는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둔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읽고 가장 필요한 곳에 놓았을 때 소주 한 병은 100명의 귀인을 부르는 것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 첫 번째 명당 자리는 바로 집안의 서쪽입니다. 풍수에서 서쪽은 하루에 해가 지고 그 결실을 맺는 방향이며 가을의 수확과 완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즉 노력의 결과를 거두고 재물을 쌓는 기운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이곳에 확산의 힘을 지닌 소주를 두면 이미 거둔 작은 성공이나 들어온 재물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발효하듯 스스로 부풀어 올라 더 큰 성공과 재물로 증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 손님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면 가게의 서쪽 구석에 소주 한 병을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단골들이 새로운 손님을 물어오고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가게 전체의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로 약간의 수익을 보신 분이라면 집의 서쪽에 소주를 둠으로써 그 수익이 더 큰 수익을 낳는 종잣돈의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소주는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선반이나 장식장 위에 깨끗하게 닦아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명당은 잘 쓰지 않는 방이나 창고의 입구 근처입니다. 집안에서 사람의 발길이 가장 뜸한 곳은 생기가 사라지고 기운이 죽어가는 공간입니다. 이런 죽은 기운은 집안 전체의 에너지 순환에 치명적인 장애물, 즉 혈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좋은 기운을 만들어도 이 혈전 때문에 재물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소주를 두어야 합니다. 소주의 강력한 발효와 확산의 기운은 죽어있던 공간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흔들어 깨우는 심장 충격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창고 입구 안쪽이나 문 옆에 소주 한 병을 두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기운의 파동이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몇 달째 해결되지 않던 매매 계약으로 골치를 썩던 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집에서 가장 후미진 창고 입구에 소주를 둔 지 불과 3주 만에 기적처럼 계약이 성사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혈이 뚫릴 때 운의 흐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서재나 작업실 책상 모서리에 소주를 두면 멈춰있던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옮겨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돈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미래를 향한 꿈이 잉태되는 매우 신성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의 기운이 너무 고요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것이 현실의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마치 기름진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물과 햇볕이 없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 소주에 확산하는 기운이 실행력의 불씨를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책상, 모서리나 책꽂이 한편에 소주 한 병을 가만히 놓아두어 보십시오. 소주가 품고 있는 발효의 에너지는 생각에 머물러 있던 계획에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촉진하여 아이디어를 실제 계약과 돈으로 바꾸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특히 작가, 디자이너, 기획자, 유튜버, 프리랜서와 같이 자신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수익으로 직접 연결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배치가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웹소설 작가 지망생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몇 년째 글을 쓰고 공모전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기가 무겁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책상 오른쪽 모서리, 즉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관장하는 자리에 소주 한 병을 둘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뒤 그는 몇 년간 그를 괴롭히던 슬럼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품의 영감을 얻었고 그 작품이 대형 플랫폼과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소주를 둔 뒤로 이상하게 글을 쓰는 것이 즐거워졌고 막혔던 이야기가 샘솟듯 터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주가 그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도 혹시 먼지만 쌓여가는 계획서나 시작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옆에 소주 한 병을 놓아보십시오. 멈춰있던 당신의 위대한 계획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소주를 잘못된 장소에 두면 좋은 기운을 확산시키는 대신 불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재물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소주의 힘이 강력한 만큼 그 힘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위치에 두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약도 오용하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소주를 두어 재물운을 부르기 전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금기 구역을 먼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금기 장소는 아이 방입니다. 간혹 아이의 학업운을 높여주고자 하는 마음에 아이 방 책상에 소주를 두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이의 공간은 안정되고 차분한 기운 속에서 정서적, 신체적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주는 기운이 매우 활발하고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아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며 심할 경우 수면 리듬을 깨뜨려 성장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 방에는 확산의 기운보다는 맑은 물 한 잔이나 작은 관엽식물처럼 정화와 안정의 기운을 지닌 것을 두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 컴퓨터, 오디오 등 각종 전자기기 바로 옆입니다. 전자기기는 현대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풍수적으로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전자파와 인위적인 기운을 내뿜는 존재입니다. 소주의 순수하고 자연적인 발효의 기운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기운과 뒤섞이게 되면 공간의 에너지는 매우 혼탁하고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마치 맑은 샘물에 흙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혼탁해진 기운은 재물운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기기 고장으로 인한 지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남향 창가입니다. 남쪽은 풍수에서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이곳에 알코올 성분인 소주를 그것도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게 두면 소주가 품은 좋은 기운은 모두 증발하여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공간에 불필요한 화기와 조급함만 남기게 됩니다. 이는 재물운을 태워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과 노폐물이 모여
빠져나가는 배출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기회와 재물을 끌어당기는 소주를 둔다는 것은 애써 불러 모은 복을 그대로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한 화장실이 습하고 음한 기운은 소주의 맑은 에너지를 오염시켜 오히려 나쁜 기운을 집안에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네 곳 아이방, 전자기기 옆, 남향 창가, 화장실은 반드시 피해 주십시오. 좋은 기운은 올바른 자리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으로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소주로 좋은 기운을 확산시키면 깨끗한 터전 위에서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최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소금과 소주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이 둘이 함께 할 때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소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주는 좋은 기운과 기회를 널리 퍼뜨리는 확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밭을 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먼저 소금이 나서서 밭의 돌과 잡초를 골라내어 땅을 깨끗하고 비옥하게 만들면 정화, 그 뒤에 소주가 좋은 씨앗을 널리 뿌려 확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기운이 가득한 곳에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어넣으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그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부잣집이나 큰 상점의 대문 앞에는 늘 소금 단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과 애군을 소금이 먼저 걸러내고 맑고 좋은 기운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주를 함께 쓴다는 것은 그렇게 정화된 깨끗한 공간에 재물과 행운의 기운을 가만히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온 집안에 퍼뜨려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강력한 조합을 놓기 가장 좋은 자리는 현관에서 들어와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높은 선반 위입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집의 입과 같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정화와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집안 전체의 운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눈에 너무 띄지 않는 높은 곳에 작은 항아리나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고 그 옆에 소주 한 병을 나란히 두십시오. 들어오는 기운은 소금에 의해 맑게 걸러지고 소주에 의해 재물의 기운으로 증폭되어 집 안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자리는 중요한 서류나 계약서, 통장 등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물건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이 서류들이 보관된 책장이나 금고, 옆에 작은 소금 그릇과 소주병을 함께 두면 문서에 깃든 기운이 안정되고 그 문서와 관련된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중요한 사업 제안서처럼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서류 옆에 두면 계약 성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소금은 습기를 머금으면 정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눅눅해지거나 색이 변하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소주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새 병으로 갈아주어 늘 신선한 기운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과 그릇은 항상 먼지 없이 깨끗하게 닦아 정갈함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정갈함은 모든 좋은 기운이 머무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과 소주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간의 기운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풍수 실천법입니다. 장사나 매매가 막혀 있다면 소주에 연결하고 확산하는 힘을 이용해 손님과 계약의 물길을 틀 수 있습니다. 가게나 사무실처럼 돈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는 기운의 작은 변화가 매출과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즉시 나타납니다. 이런 곳에서는 소주의 힘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손님 동선의 끝자리에 소주를 두는 방법입니다.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자연스럽게 걷다가 잠시 멈추어 서는 곳, 혹은 가장 안쪽에 위치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기운이 모이는 지점이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기운이 흩어지거나 정체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곳, 손님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구석의 화분 뒤나 장식장 아래에 소주 한 병을 몰래 놓아 두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손님의 기운과 관심이 흩어지지 않고 가게 안에 머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둘러보는 상품이 많아지며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카페나 식당에서 유독 손님들이 앉기를 꺼리는 죽은 자리가 있다면 그 테이블 근처에 소주를 두어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가 먼저 채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상품 진열대 근처에 두는 것입니다. 재고로 쌓여있는 상품들은 그 자체로 정체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손님의 눈과 마음을 가려 상품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주는 이 묵직하고 정체된 기운을 깨뜨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안 팔리는 상품들이 모여있는 진열대 뒤편이나 아래쪽에 소주를 두면 상품에 깃든 기운이 다시 활성화되어 손님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마치 먼지 쌓인 보석을 깨끗이 닦아 빛을 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계약 서류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큰 금액의 사업 계약처럼 성사 여부가 매우 중요한 서류가 있다면 최종 도장을 찍기 전날 밤 그 서류 옆에 소주 한 병을 함께 두십시오. 밤사이 소주의 강력한 연결과 확산의 기운이 서류에 스며들어 다음날 계약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영업사원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좋은 결과를 위해 남몰래 사용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주는 단순히 가게의 복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배치했을 때 매출과 계약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영업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주 풍수를 실천한 뒤 나타나는 작은 징조들을 알아차리면 대운이 들어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풍수 비방을 실천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마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기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신호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대운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긍정적인 징조는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각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침묵이 흘렀던 가족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의 하루를 묻고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혹은 몇 달간 왕래가 없던 친척이나 친구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오거나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와
집안에 활기가 도는 일이 생깁니다. 집안 공기가 왠지 모르게 맑고 가벼워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이 바로 소주가 퍼뜨린 연결의 기운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새로운 인맥과 기회의 제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수십 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려야 겨우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먼저 전원에게 연락해와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우연히 참석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전원의 사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이 편안해지고 그 만남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경험이 잦아진다면 소주의 확산 기운이 여러분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오랫동안 묵혀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몇 달째 질질 끌던 소송에서 유리한 소식이 들려오거나 도무지 받을 수 없을 것 같던 미수금이 갑자기 입금되기도 합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가족 간의 갈등이 의외의 계기로 풀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주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 꽉 막혀있던 정체의 댐을 무너뜨리고 금전과 관계의 흐름이 다시 원활하게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에 감사하고 그 기운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작은 시냇물은 곧 거대한 강물이 되어 여러분을 대운의 바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주 한 병이 가진 놀라운 힘과 그것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공간에 가장 절실한 그곳에 소주 한 병을 정성껏 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